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골프공 압축 지수는 타구감과 회전 성능의 지표입니다. 예전에는 골프공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컴프레션이라고 부르는 골프공의 압축 지수를 경기자의 헤드 속도와 관련지어 이해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압축 지수가 30 이하인 골프공도 출시되고 있어서 소비자들도 골프공 선택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처럼 골프공의 압축 지수와 헤드 속도를 직접 관련시키기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골프공의 압축 지수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골프공의 압축 지수는 타구감과 회전 성능의 지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 보인 도형은 마이골프 스파이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지만 그 분석 결과는 마이골프 스파이의 견해와 일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부드러운 골프공, 즉 압축지수가 작은 공이 등장한 이후 경기용 골프공의 압축지수 범위는 기존의 70에서 110까지, 40 범위에서 30에서 120까지 90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압축지수의 골프공 출현에는 예전과 비교해서 더 단단하거나 훨씬 부드러운 골프공이 등장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골프공 제조사별 압축지수 측정 방법의 차이로 인한 비표준화 문제가 주 요인으로 기존의 아티법 이외에 릴법, 일정하중법, 일정변형법 등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압축지수 사이에 변환이 어려워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골프공 자체의 품질 불균일로 같은 포장내의 공이라도 압축지수가 최대 3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압축지수 시험기라도 온도, 습도 등 시험 환경의 변화, 하중 조건의 부정확, 하중 시작점 인식 오차 등에 따른 시험 반복성 문제로 최대 2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골프공 제조사들이 제시하는 압축 지수의 직접 비교나 상호 환산 비교는 불가합니다. 이 강의에서 언급하는 압축 지수는 마이골프 스파이에서 디지털 측정 장치를 갖춘 성능이 향상된 AT 시험기를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측정한 골프공의 압축지수로 한정합니다. AT 시험기는 기구가 난해하고 표준 시험기와의 호환성과 정밀도 문제가 있지만 오래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휴대와 조작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위 표는 마이골프 스파이에서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출시된 쉬운 3종 골프공의 압축지수를 아티법으로 측정한 후 38부터 102까지 압축지수가 큰 순서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겹수가 많을수록 아이오노머 표피보다는 우레탄 표피 공의 아티 압축지수가 큰 경향을 보입니다. 눈에 띄는 예외로는 아이오노머 표피 2겹 골프공 중에서 2015년 피너클 프랙티스와 2020년 타이틀리스트 벨로시티의 압축 지수가 각각 95와 80으로 제법 큰 경우입니다. 한편 아이오노머 표피이지만 3겹 골프공인 2020년 탑플라이트 게이머의 압축 지수가 74로 약간 컸지만 2021년 브리지스톤 E12 컨택트는 압축 지수 59로 좀 작습니다. 앞서 3종의 예외적인 골프공을 빼고 나머지 50종류의 골프공만 남긴 그림으로 아티 압축 지수 70을 기준으로 아이오노머 표피 2겹 골프공의 압축 지수는 이보다 작고
3겹 이상의 우레탄 표피공의 압축지수는 대체로 겹수에 비례해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축지수는 겹수에 비례하고 아이오노모 표피공과 비교해서 우레탄 표피공이 큽니다. 따라서 흔치 않지만 아이오노모 표피 3겹공의 압축지수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70 근처의 값을 가집니다. 특이한 점은 가장 단단한 공은 3겹이나 5겹보다는 4겹공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이골프 스파이에서 스윙 로봇을 이용하여 2019년 출시된 RT 압축 지수가 73과 85로 비교적 작은 아이오노머 표피의 2겹과 3겹 고급공을 포함한 3, 4, 5겹 우레탄 표피의 투어형 골프공 30종류를 대상으로 시행한 타구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헤드 속도 115마일/h인 PGA 투어 선수의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 헤드 속도 85마일/h인 여성 상급자의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 마지막으로 85야드 비거리 웨지 타구대의 실험 자료를 근거로 압축 지수와 회전 성능의 관련성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PGA 투어 선수와 여성 상급자의 드라이버 타구에서 골프공의 역회전 분포를 보였는데 모두 압축지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압축지수 변화에 따른 역회전 증가 못지않게 골프공 사이의 역회전 속도, 산포도 큽니다. 다음은 PGA 투어 선수와 여성 상급자의 7번 아이언 타구와 85야드 웨지 타구에서 골프공의 역회전 속도 분포를 보였는데 앞서 드라이버 타구와 달리 모두 압축 지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골프공 사이의 역회전 속도 산포와 비교해서 뚜렷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 그림은 압축 지수 크기별로 PGA 투어 선수의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 여성 상급자의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 그리고 85야드 거리에서 웨지로 그린 공략대의 역회전 속도를 총정리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대체로 압축 지수가 높을수록 회전 성능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압축 지수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고 압축 지수가 73과 85로 낮은 두 종류 골프공의 경우 아이언 타구에서 압축 지수 10 이상 큰 골프공과 비슷한 역회전이 걸리기는 하지만 고회전 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대체로 압축 지수가 높으면 고회전 공, 낮으면 저회전 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압축 지수와 관계없이 모든 공에서의 특징은 드라이버 타구에서 고회전이면 아이언이나 웨지 타구에서도 고회전, 드라이버 타구에서 저회전이면 모든 타구에서 저회전 특성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즉, 드라이버 타구에서는 저회전이면서 아이언이나 웨지 타구에서 고회전 특성을 갖거나 그 반대의 회전 특성을 갖는 골프공은 현재까지의 다중겹 골프공 설계 기술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드물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앞서 회전 성능 실험과 같은 조건에서 공 속도와 압축 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PGA 투어 선수와 여성 상급자의 드라이버 타구에서 골프공 속도 분포를 보였는데 압축 지수에 비례해서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헤드 속도가 작을 때는 공 속도 변화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듯 보입니다. 다음은 PGA 투어 선수와 여성 상급자의 7번 아이언과 85야드 웨지 타구에서 골프공 속도 분포를 보였는데 앞서 드라이버와 달리 모두 압축 지수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입니다. 웨지 타구에서는 오히려 압축 지수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경향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 공속도 측정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6마일/아워와 비교해서 의미 있는 변화 수준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PGA 투어 선수의 드라이버 타구에서의 비거리 데이터만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 선수의 드라이버 비거리는 상당수의 골프공에 대해 압축 지수에 비례해서 18야드까지 차이가 나지만 큰 압축 지수의 골프공 중 A그룹의 비거리는 압축 지수 10만큼 작은 골프공과 비슷하게 짧고 특히 B그룹에 속한 87 이하 압축 지수의 부드러운 공들의 비거리는 압축 지수 95에서 105인 공과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공의 압축 지수와 프로 선수의 비거리 상관관계를 명확히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압축 지수는 주로 발사 시 공속도와 회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거리는 영각과 골프공 딤플 관련 공기역학적 특성에 민감하므로 압축 지수가 비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이골프 스파이가 공개한 2건의 골프공 압축지수 관련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레탄 표피공의 겹수가 많을수록 압축지수가 크고 아이언호모 표피의 이겹공은 압축지수가 작습니다. 아이언호모 표피이면서 3겹공이면 압축지수가 중간인 70분자 값을 갖지요. 아이언과 웨지 타구에서는 압축 지수에 비례해서 역회전이 크고 드라이버 타구에서는 고회전 공을 제외하고는 압축 지수와 관계없이 회전 성능이 비슷합니다. 드라이버 타구에서는 압축 지수에 비례해서 미미하게 공속도가 커지지만 아이언과 웨지 타구에서의 공속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는 영각과 골프공의 공기학적 특성에 훨씬 민감하여 압축 지수가 비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문공이 유행하던 20세기에는 골프공의 압축 지수와 경기자 헤드 속도를 연동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다중겹 골프공이 대세이고 부드러운 골프공이 등장하는 현재는 이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앞서 마이골프 스파이가 공개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골프공 압축 지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축 지수는 골프공의 최적 강성을 의미하므로 자연 타구감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즉 압축 지수가 크면 단단한 타구감, 작으면 부드러운 타구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압축 지수 범위가 30에서 120까지의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헤드 속도가 느린 경기자도 부드러운 타구감의 골프공 선택폭이 넓어졌지요. 압축지수는 회전 성능을 나타냅니다. 즉 압축지수가 크면 고회전, 작으면 저회전 성능을 의미합니다. 또 헤드 속도가 빠른 경기자에게는 압축지수가 큰 골프공이 공속도 측면에서 약간 유리합니다. 단 압축지수는 회전 성능이라는 등식은 대체적인 경향으로 예외는 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압축지수가 비교적 작은 타이틀리스트 투어 소프트와 캘러웨이 ERC 소프트는 아이언 타구에서의 회전 성능이 압축지수 10을 더한 중회전 그룹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골프공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물론 초급자나 중급자라면 각종 친선 골프 대회에서 참가상이나 상품으로 받은 골프공이 좋든 싫든 감지덕지 사용하겠지만 만약 본인이 직접 구매한다면 어떤 골프공을 선택할까요? 가격, 색상, 내구성 등 비기능성 기준 이외에 상급자나 프로 선수가 골프공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타구감, 드라이버 탄도 특성, 티 타구와 그린 공략 때 원하는 역회전 특성 등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각 특성을 3단계로 나눈다면 총 81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골프공 제조사 모두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렇게 다양한 특성의 골프공 설계 및 제조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직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조합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죠.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단단한 타구감을 주는 압축 지수가 큰 골프공은 대체로 드라이버 공속도가 약간 증가하고 역회전이 크지만 발사각이 작아집니다. 문제는 티 타구 때나 그린 공략 때나 모두 회전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압축 지수가 큰 단단한 타구감의 골프공은 모든 클럽 타구에서 고회전 성능을 보입니다. 따라서 그린 적중률은 향상하지만 페어웨이 안착률과 총거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상급자나 프로 선수가 선호하는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타구감을 주는 압축 지수가 작은 골프공은 대체로 드라이버 공속도가 약간 감소하고 역회전이 작아지지만 발사각은 커집니다. 역시 문제는 티 타구 때나 그린 공략 때나 모두 그 특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페어웨이 안착률과 총거리는 향상하는 대신 그린 적중률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초중급자나 시니어 경기자가 선호하는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타구감을 선호하는 프로 선수나 딱딱한 타구감을 선호하는 아마추어 경기자는 자연 원하는 주요 특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구감은 경기자의 독특한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티 타구 때 탄도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서 페어웨이 안착률도 높이고 달린거리 포함 총거리를 늘리려면 저회전 특성을 선호합니다. 또 그린 근처에서 그린을 공략할 때는 그린 적중률을 향상하려면 제어성이 좋은 고회전 공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구감도 좋고 탄도도 좋고 특히 티 타구 때는 저회전, 그린 근처에서는 고회전 특성을 갖는 골프공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골프공 제조사에서는 타구감인 압축지수와 관계없이 티 타구 때나 그린 공략 때 중간 정도의 역회전 특성을 갖는 공을 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다양한 타구감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이상적인 탄도 특성을 갖는 골프공의 출현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탄도 특성의 투어용 골프공이라면 압축 지수를 약간 낮추어 티 타구 때의 역회전을 조금 낮게 하여 탄도를 조금 낮게 대신에 그린 공략 때의 역회전 손실도 크지 않게 하는 정도입니다. 간혹 탄도도 장거리 역회전 특성도 중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으로 그 변화 정도는 매우 미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